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 드디어 164쪽 교과서 164쪽부터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이는 안 할 거예요. 164쪽부터 쭉쭉 넘어가서 167쪽까지만 먼저 딱 이게 한 차시 40분 분량의 수업입니다. 40분인데 길다 기지 하니까는 나의 목표는 오늘 15분 안에 끊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공부할 문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뭔가요? 근거의 적절성을 파악하며 글 읽기입니다. 근거 모르는 낱말, 적절성 모르는 낱말. 근거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 단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단원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인데 이 주장과 가장 많이 붙어다니는 주장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이 근거입니다. 주장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 있는 친구들 있죠. 자, 근거가 없는 자신감, 근거. 이거 무언가에 대한 이유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무조건 받아들였다 망했는 사람이 몇 명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부자와 당나귀. 4학년 때 배웠잖아요. 부자와 당나귀. 부자 엄청 부자였죠. 뭐가 엄청 부자야. 아버지랑 아들이었잖아요. 당나귀 팔러 가던 아들이 머리가 더 크네. 자, 같이 당나귀 오항 당나귀 아하 개 당나귀. 자, 당나귀 팔러 가다가 사람들이 막 야 이렇게 팔아 이렇게 해 이렇게 그러다 결국 당나귀를 죽이게 만드는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따져봐야 해요. 따져봐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근거 없는 자신감, 저 사람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너 내려가서 우리 이번 시간에 영상을 한 개 보여주고 이 글을 읽을 건데요. 여러분 글을 한번 살짝 노려보세요. 자, 아우 정신없어. 자, 글을 쓸 때에도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라고 해놓고 글이 이렇게 두 쪽에 달하는 양이 이렇게 쫙 돼 있는데 와, 얼핏 봐도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이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4학년. 선생님이 작년에 4학년을 가르쳤거든요. 분명히 그때까지는 굉장히 쉬웠어. 여러분이 아주 코 흘리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는데 이번에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리고 글쓴이의 주장을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하는 걸로 봐서 얘는 글쓴이가 어떠한 주장하는 글이다. 주장하는 글. 우리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갈 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논설문이라고 하는데 이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쓰지 못하면 여러분 대학 가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잘 배워둬야 돼요. 자, 일단 한번 시작해 봅시다. 광고 내용을 생각하면서 불법 다운로드 우리의 양심도 사라집니다를 한번 봅시다. 내가 준비해놨지. 간다. 영광을 주신 칸 영화제와 심사위원 아이고 이게 언제 때 광고야. 열혈 광고. 선생님 좋아하는 만화였죠. 이 국가대표 영화 불법 다운로드 우리의 양심도 사라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자, 방금 이 광고 불법 다운로드 우리의 양심도 사라집니다. 이 광고에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어떤 것이었나요? 불법 다운로드 하지 말자는 거죠. 불법 다운로드와 관련되는 법, 무슨 법? 저작권법. 이거 맞으면 죽어요. 아주 강력한 건법이야. 자, 다시 말하면 이 광고에서는 저작권을 어떻게 하자? 지키자. 그 다음에 함부로 사용하지 말자. 올바르게 사용하자.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내가 다운받아 줄게 그러면서 50원 주고 다운받는 거 다 불법이에요. 불법. 알겠습니까? 불법. 선생님 저 100원 받았는데요. 불법.
자, 밑으로 갑니다. 이 광고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뭐 저작권 침해해서 혹시 감옥에 다녀온 사람 있습니까? 아, 있나요?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적 없나요? 침해. 침해 이렇게 쓰는 거야. 침해한 경험. 혹은 뭐랄까 컨닝을 했던 경험 없나요? 한번 그 경험을 여기에 자 친구들에게는 알리지 말고 부끄러우니까 자신의 고해성사를 한번 해보세요. 고해성사. 선생님은 종교는 없지만 여기에다가 자기가 잘못했던 거. 자 이제 100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100가지. 너무 적어요? 그쵸? 그래도 추려서 100가지만 적어요. 선생님은 사실은 옛날에 불법으로 영화를 다운로드한 적이 있었어요.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에. 그게 잘못인지 몰랐어. 선생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는 아직 법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어. 이게 계속해서 새로 생겨나고 있는 법들이죠. 사회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선생님 친구는 선생님의 글을 베꼈어서 선생님의 글을 베꼈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그 정도의 글솜씨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표절이라고도 하죠. 표절.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쓰는 거. 가수들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 가수. 그쵸? 이건 가수들도 먹고 살기 힘들 거예요. 이건 노래 좀만 비슷해도 이게 노래가 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 흐름이 거기서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이것과 관련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자 글을 쓸 때에도 지켜야 할 윤리가 있던데 글쓴이의 주장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멈춰놓고 읽든 나의 꾀꼬로 같은 목소리를 듣든 알아서들 하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글을 쓸 때에도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는 일이 중요한 것처럼 글을 쓸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규범을 잘 지켜야 한다. 글을 쓸 때 남의 글을 베껴 자신의 글은 약속있는 사람이 있다. 나쁜 사람. 그리고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글을 쓰는 사람도 있다. 허위 사실 유포는 범죄입니다. 여러분. 또 읽는 사람이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에 수업이 길다고 했는 악성 댓글 이 악플러들아. 자 글을 함부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글쓰기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예의 없는 녀석들아 을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가지 규범을 쓰기 윤리라고 합니다. 윤리가 비슷한 말로 바로 도덕. 자 글을 쓸 때 흔히 글만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게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 쓴 글이라고 하더라도 쓰기 윤리에 벗어난 글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까닭을 알아봅시다. 라고 이 글쓴이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장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얘를 의심하세요. 이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장하는 글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첫째, 둘째 밑으로 내리면 첫째, 둘째 다음은 당연히 셋째, 아기 돼지도 삼형제, 얘들도 셋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문단을 바꿔서 한 칸 띄워준다. 왜? 나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다. 범죄자. 무엇보다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쓰는 경우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철컹철컹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과학자가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돋보이게 하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결과를 부풀려서 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치자. 우리가 허언증이라고 하죠. 이것은 과학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보고서를 읽는 모든 사람을 속이는 일이다.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듯 쓰기 윤리의 시작은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진실하게 쓰는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장 강력한 이유지. 잘못하면 큰일 난데 이런 거죠. 자 둘째,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질이나 정신피해를 줄 수 있다. 아하, 처벌받는 것 말고도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글을 쓰려고 어떤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쓴 부분과 자료에서 인용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표절이 될 수도 있다. 너무도 뚜렷하게 의도가 있는 표절이면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준다. 예를 들어 어떤 작가가 오랜 시간 힘들어 쓴 이야기책이 아주 유명해졌는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 어떤 사람이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책을 만들어서 판다면 어떻게 될까? 판다면 판다. 자 이야기책의 원래 작가는 그만큼 돈을 못 벌게 되고 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 만약 친구 그 아내가 쓴 글을 읽고 내 글과 비슷하게 써서 선생님 친구가 노벨상을 받았죠. 생각해본다면 저작권을 존중해주... 야 선생님 허언증이 아니고 농담을 좋아하는 거야. 자 존중의 쓰기 윤리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나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읽지도 않은 사실을 글로 써서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 글을 함부로 헐뜯어 쓰기 윤리를 어기는 행동도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원래 상처는 씻지 못해요. 그쵸? 자 남길 수도 있다. 셋째,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그렇지 문화 발전을 이거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야. 문화 발전을 막는 일이다. 글쓰기는 사람들이 생각을 함께 나누게 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 근데 사람들이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허위로 글을 쓰는 사람이 많다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글의 내용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다. 그럼 글을 안 읽겠네.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안 읽죠.
자, 또 여러 사람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글을 베끼려고만 하는 모두 다 도둑놈 같은 세상이 될 거예요. 자, 인류의 문화 발전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사회 전체에 혼란이 커지고 먹고 살기 힘들겠다. 야, 우리나라의 신뢰에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럴까? 자, 다른 사람의 글에 예의 있게 반응하는 것 또한 사람들의 창작 욕구를 이거 중요한 말. 북돋와 이렇게 사기를 고양시킨다. 더 어려운 말을 썼네. 어쨌든 이런 말인데 요거 틀리는 사람들 많아요.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다.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이런 말이 나서 이거 결론이야, 결론. 지금까지. 왜 색깔 노란색 안 바뀌냐? 바뀌라. 지금까지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까닭을 알아보았다. 쓰기 윤리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 우리가 쓰기 윤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글을 쓸 때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거짓된 내용은 쓰지 않아야 한다. 또 다른 사람 그래도 예의 있게 반응하고 예의 있게 반응하세요. 나의 영상에도 잃는 사람을 배려하며 글을 써야 한다. 숨차.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다고 선생님이 약속했죠. 여기까지는 이제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글의 내용 더하기 글쓴이의 주장까지만 파악만 하고 마칠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짧게 끊을 수 있기 때문이요. 자,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를 읽고 친구와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하며 내용을 알아봅시다. 자, 이제 내용 찾기입니다. 하도 해가지고 알아요.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이거 내용 찾기. 자, 친구의 경험이나 다짐을 묻는 질문, 이거 질문 글 밖에서 답을 찾는 거, 그쵸? 자, 지금 두 가지씩 되어 있네요. 화면 잠시 멈춰 놓고 여러분도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도 찾아보겠습니다. 짠! 자,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글의 내용을 잘 읽은 사람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해줘야 해요. 혹은 내가 모르겠는 걸, 나에게 어려운 걸 친구에게 질문을 해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이런 질문을 만들어 보았어요. 쓰기 윤리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쓰기 윤리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앞에 가서 찾아볼까요? 쫙. 자, 우리는 이렇게 한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규범을 쓰기 윤리라고 한다. 이렇게 친구가 답을 써 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찾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자,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왜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볼까요? 왜 그렇다고 말했죠? 쫙. 여기 보면 문화 발전을 막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게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내용 믿을 수 없고 베끼려고만 해서 발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을 했던 거죠. 자, 또 찾아볼까요? 쓰기 윤리를 왜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글쓴이는 몇 개의 근거를 들었나요? 야, 이거 제대로 첫째, 둘째, 셋째 돼지까지 돼지 아니에요. 자, 글쓴이는 왜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나요? 이런 것들. 자, 비슷하죠.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친구의 경험이나 다짐을 묻는 질문입니다. 너 이런 경험 없었니?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은 쓰기 윤리를 어긴 적이 있나요? 그때 기분 어땠나요? 아주 좋았는 사람, 나쁜 사람. 자, 만약 쓰기 윤리를 어겨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건가요? 어떻게 경찰에 신고할 건가요? 세 번째, 쓰기 윤리를 지키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남 말고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고 직접 대답을 해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자, 아직 끝이 나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할 때 우리 가장 많이 쓰인 낱말을 찾아봤어요. 가장 많이 쓰인 낱말 보지 않아도 일단 하나는 나왔습니다. 뭐 많이 나왔습니까? 쓰기 윤리. 이때까지 계속해서 나온 말이 바로 쓰기 윤리야. 이 글의 제목이나 마찬가지죠. 또 한번 앞에 가봅시다. 이제 뭐 해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너희가 쓰지 않았던 보라색 좋아. 자, 어디에 있을까? 살펴보자. 뭐 이런 것들. 어기는 일이다, 받을 수도 있다, 유념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뭐 상처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하자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없게 된다, 뭐 하자. 그 뒤로는 뭐 비슷하게 계속 나온 말은 잘 못 찾겠는데, 지키지 않은 경우, 이런 거 아까 저기서도 밑에서도 뭐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몰라. 내가 머릿속에 남은 걸로 할래. 나 여기에 쓰기 윤리, 지키자. 지구를 지키자 라는 거고, 보호할 수 없다, 피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것 좀 중요합니다.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면 다시 쫙 멈춰놓고 화면 멈춰두고, 자, 가서 중심 내용을 찾아오세요. 이거 ASMR이에요. 자, 중심 내용 찾을 때는 뭘 찾아야 하나요? 중심 문장을 찾아야 합니다. 문단 구별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갔을 때 5개 맞나요? 이제 하도 지저분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하나,
첫째, 둘째, 셋, 넷째, 넷, 마지막 다섯. 이거 셋째 다음 넷째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디가 멍청하다는 티가 납니다. 자, 요거 한번 중심 문장 찾아서 적어보도록 하세요. 짠! 선생님이 이제 중심 문장, 중심 내용을 추려봤습니다. 1문단, 2문단, 3단, 3단, 5문단 여러분이 한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1문단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글을 쓸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규범을 지켜야 한다. 글을 쓸 때에도라는 내용을 쫙 끌어와서 글을 시작합니다. 시작. 처음이죠, 처음. 우리 이런 거를 다른 말로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서론이라고 해요. 서론. 그리고 2, 3, 4 문단이에 얘가 첫째 되지. 첫째 얘가 둘째 되지. 얘가 셋째 되지였어요. 그쵸? 자, 첫째는 쓰기를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법을 어기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막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얘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본론만 말해. 짧게 말하게. 길게 말해도 된다. 뭐 이런 것들 짧게 말하는 거 본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면서 딱 해주는 거 얘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결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근거를 들어서 한 5개의 문단, 5개 문단에 주장하는 글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은 쓰기를 존중하는 것은 이러함으로 쓰기를 지켜야 한다. 얘는 항상 마지막은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말 그대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가. 이게 결론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은 여기 첫 번째나 여기 마지막이죠. 졸려. 여기 첫 번째나 마지막에서 찾기가 쉽습니다. 써놓고 보니까 정말 지저분하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글쓴이는 뭐 어떻게 하지? 글쓴이의 주장 한마디로만 써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쏙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쓰기 윤리를 어떻게 하자? 지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일단 글쓴이의 주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요 1시간 더 할 때는 이제 이것에 대한 근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분 나올지 모르겠네. 안녕. 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시질을 한번 해봅시다.